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사의 감정 다루기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유아의 감정 다루기 편이 나오는데요. 감정에 중점을 둔 부부나 부부 자녀 관계 연구에서는, 자녀의 감정 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축소 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 고칭형 부모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자, 이를 유아 교사에 적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소 전환형 교사입니다. 유아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요. 유아의 부정적 감정 표현이 불편해서 유아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기쁨, 행복, 즐거움과 같은 감정은 좋은 감정이고 두려움, 분노, 우울, 외로움과 같은 감정은 나쁜 감정이라고 여겨서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두 번째, 이와의 감정 표현에 대한 교사의 반응 유형입니다. 두 번째, 억압형 교사. 축소 전환형 교사와 유사하지만 유아가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더 엄하게 비판하고 질책합니다. 그래서 유아의 감정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유아가 울 때 왜 우는지 감정을 읽어주기보다는 협박을 하거나 꾸짖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부정적 감정이 나약하고 나쁜 성격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혼을 내서라도 없애주고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 방임형 교사입니다. 유아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으로 구분하지도 않고 모든 감정을 허용합니다. 감정을 분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고 부정적 감정을 공감하고 위로하지만 이와의 감정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서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거나 그 한계를 제시하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부모나 선생님은 어떤 유형이셨습니까? 다음, 감정 코칭형 교사입니다. 유아는 모두, 유아의 감정을 모두 받아주되 행동에는 분명한 한계를 두는 거죠. 감정을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으로 구분하지 않고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수용을 합니다. 유아가 감정을 표현할 때 감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유아가 울거나 떼를 쓰는 동안 옆에 함께 있되 유아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 코칭형 교사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유아를 쉽게 혼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축소 전환형 교사, 억압형 교사, 방임형 교사, 감정 코칭형 교사 이렇게 해서 유아의 감정 표현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유형별로 나눈 것을 살펴보았는데 교사로부터 감정 코칭을 받은 유아들은 집중력이 높고 자기주도 학습이 우수하게 이루어져서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면역력이 강하고
또래 관계가 원만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감정 코칭의 과정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단계의 감정 코칭 단계를 한번 볼까요? 자, 감정 코칭. 첫 번째, 감정 인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 인식. 그 다음, 감정적 순간을 교육의 기회. 감정적 순간 교육의 기회.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어떤 감정에 따라서? 자, 그 다음, 공감과 경청. 감정 표현 도와주기. 행동 한계 정해주기. 감정 코칭은 감정인식, 감정적 순간 교육의 기회, 공감과 경청, 감정 표현 도와주기, 행동 한계 정해주기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유아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 성인인 교사가 유아의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한 다음 유아의 감정을 인식해야 합니다. 감정인식이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닫고 그때의 감정이 무엇인지 구분하여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민감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교사가 자신의 감정이 고조되는 단계를 의식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교사 자신이 너무 화가 나서 사고가 흐려진다고 판단되면 감정이 격해진 그 상황에서 잠시 물러나서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유아가 특정한 감정을 갖는 데에는 유아 나름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유아가 작은 감정을 보일 때 재빨리 알아차려서 감정이 격해지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또한 행동 속에 숨어있는 감정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드러내는 행동만 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을 읽을 수 없고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면 행동은 더욱더 격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감정을 인식하기 어려울 때는 지금 기분이 어떤지 개방형 질문으로 물어봅니다. 유아는 감정의 이유를 정확히 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기분을 날씨나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단계, 감정적 순간을 친밀함을 조성하고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유아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순간 교사가 유아와 공감대와 친밀감을 형성해서 감정을 적절히 다스리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다시 유아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은 교사가 유아와 공감대 및 친밀감을 형성해서 감정을 적절히 다스리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유아는 화나고 슬프고 무서울 때 성인을 가장 필요로 하는데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 유아를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교사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사는 유아의 부정적 감정을 알아서 사라지겠지라고 바라면서 무시하지만 이런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오히려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이름 붙이고 교사의 이해를 받았다고 느껴야 부정적 감정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3단계. 유아의 감정을 공감하고 경청하기입니다. 유아의 감정을 공감하려면 선생님은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다 알아 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유아 스스로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감정 코칭 4단계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감정 코칭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교사가 이 단계에서 감정을 나쁜 감정과 좋은 감정으로 구분하지 말고 유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교사가 유아의 눈높이에서 긴장을 푼 상태로 유아에게 집중할 때 유아는 교사가 자신에게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가 자신을 걱정하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 교사가 자신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왜? 나는 이성적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보다는 무엇과 어떻게를 사용한 대화를 하는 것이 좋고 유아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반영법을 사용해서 속상했구나, 화가 많이 났구나 라고 말한다면 유아는 마음을 연 상태에서 축소나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의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기입니다. 유아가 감정을 경험했을 때 그것에 이름을 붙이도록 하는 일을 감정이라고 하는 문에 손잡이를 만들어주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손잡이가 있으면 감정의 문을 열고 닫기가 편해진다는 말입니다. 유아 스스로 자기 감정을 표현할 단어를 찾고 그것을 사용해서 감정을 정리하도록 한다면 유아는 무섭고 불편한 감정을 정의 내릴 수 있고 그것을 감정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화, 슬픔, 두려움 등은 모든 사람이 겪는 감정이자 누구나 다스릴 수 있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감정을 경험할 때 그에 대해 이야기하면 우뇌가 감지한 감정을 언어와 논리를 담당하는 자매와 연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아가 집중하고 진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유아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단계, 유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한계 정하기. 욕구 불만인 유아는 친구를 때리거나 공격성을 보이거나 장난감을 던지거나 욕을 하는 등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교사는 그 나쁜 행동 뒤에 감춰진 감정부터 공감해주고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어야 합니다. 친구가 너가 먼저 갖고 놀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아서 화가 났구나. 나라도 화가 났을 거야. 하지만 친구를 그렇게 아프게 때리는 것은 잘못이야. 친구를 때리지 않고 네 감정을 표현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는 식으로 대안을 찾아볼 것을 제시할 수 있지요. 자신의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을 유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아의 모든 감정과 바람은 받아주되 행동을 모두 받아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행동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부모와 교사의 몫입니다. 유아가 어떤 상황에 대해 느끼는 특정한 감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요. 슬프거나 화난 유아에게 그렇게 바보같이 울지 마. 뚝! 안 할래? 라고 하는 것이 그 감정을 없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유아에게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면 유아는 자신의 느낌을 믿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자아 존중감이 상실될 수 있어요. 이와는 달리 유아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 그럴만하다고 얘기해주면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유아에게 말해준다면 유아의 인성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음, 목표 확인하기. 한계를 분명히 정한 다음 유아가 원하는 목표를 확인하려면 직면한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유아에게 묻습니다. 직면한 문제에 따라서 때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거나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외국으로 이사를 갔거나 하는 등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슬픈 감정을 위로받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멀리 이사 간 친구지만 서로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강아지를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 모색하기입니다. 유아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건데요. 대안적인 해결책을 여러 개 내놓기 힘든 어린 유아의 경우에는 교사의 생각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교사가 섣불리 유아보다 앞서서 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아가 스스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도록 질문만 하고 유아를 격려해 주는 것이 좋고요. 역할놀이나 상상놀이로 대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큰 유아들의 경우는 교사와 유아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선택사항들을 내놓고요. 교사가 유아가 내놓은 의견을 모두 적는 모습을 통해서 유아는 교사가 자신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안된 해결책을 함께 검토하는 단계인데요.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성공할까? 좋은 방법일까? 이런 연습을 통해서 유아가 어떤 행동에 제약이 필요한지 스스로 살필 기회를 얻고 해결책의 성공 가능성, 실현 가능성, 효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질문하면 유아는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교사는 유아가 속한 사회의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아 스스로 해결책을 선택하도록 도울 수 있겠지요. 유아가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싶겠지만 실수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아를 믿지 못하면 감정 코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유아가 스스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유아를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유아가 방법을 선택하면 유아가 그 다음에 취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정 코칭, 감정을 인식하는 것, 감정적 순간을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 공감과 경청, 감정 표현 도와주기, 행동 한계 정해주기라고 하는 5단계의 감정 코칭에 대해서 했고요. 행동 한계 정해주기에서도 구체적으로 5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계 정하기, 목표 확인하기, 해결책 모색하기, 제안된 해결책을 함께 검토하기, 또한 스스로 해결책을 선택하도록 돕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감정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데요. 목소리 톤, 얼굴 표정, 단어 선택,
신체 언어에 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실 내에서 유아의 행동과 교사 자신의 행동의 뉘앙스를 보다 더 잘 인식하도록 동료 교사와 도움을 함께 주고받으면서 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고요. 그다음 혼자 또는 동료 교사와 함께 그날 잘 된 것과 더 잘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다른 교실을 방문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유아들에게 반응하고 동료 교사에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는 것도 감정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시간부터는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교사의 언어 환경 조성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